최악의 지연 사태가 이어지던 LA 항만의 대기 컨테이너 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물류 대란에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오늘 김영환 신임 LA 총영사가 LA에 도착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이뤄진 알박기 인사라는 논란에 김 총영사는 맡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원을 가장한 소포절도범이 LA 한인타운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재택근무로 음식과 소포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한 허점을 노렸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해제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수천 명이 참여할 예정인 LA 마라톤 대회에 보건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장은 특히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3월 18일 금요일 이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콘도나 아파트 사시는 한인분들 인터폰으로 문 열어줄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배달원으로 가장해 문을 열어달라고 한 다음 소포와 우편물을 훔치는 절도범죄가 타운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히스패닉계로 보이는 20대 남성이 콘도 앞 인터폰으로 다가갑니다. 무슨 말을 하고는 정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인터폰을 통해 주민에게 배달원인 척 당당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뒤 이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달원을 가장한 용의자는 재택근무가 많아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한 허점을 노렸습니다. 배달이 가장 많은 시간인 환한 대낮 오후 2시 때였습니다. 대낮이었는데 마치 배달원으로 위장을 해서 인터컴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느 주민이 문을 열어주니까 건물 안에 들어와서 저희 패키지하고 콘도 로비에 들어간 용의자는 주민이 자신의 소포를 가져가는 것처럼 닥치는 대로 배달된 물건을 훔쳤습니다. 저희 건물처럼 이제 한인타운이나 LA 근방에서도 이렇게 안에가 내부가 보이게 돼 있는 건물 위치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더 주의를. 바로 옆 콘도도 동일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괴한에게 똑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배달원을 가장한 침입 수법입니다. 주위에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들었던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도 한두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피해자들은 잃어버린 소포도 걱정이지만 개인정보를 악용한 신분 도용 범죄에 더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소포 안에 있는 개인 정보라든지 혹은 우편 안에 있는 것도 개인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걱정이 돼요. LA 한인타운의 허술한 방법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오늘 김영환 신임 LA 총영사가 LA에 도착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이뤄진 알박기 인사라는 논란이 많은 가운데 김 총영사는 맡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환 신임 LA 총영사가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신임 총영사가 LA 총영사관 직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2개월을 앞두고 김영환 LA 총영사가 임명되면서 알박기 인사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영사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맡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거 하나를 보고 가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맡겨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그럼요. 맡겨진 임무와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해야죠. 국무조정실 외교안보 정책관을 지낸 김 총영사는 우선 한인 사회 문제를 파악해 한인들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익과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김 총영사는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안건을 영사들과 논의해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하고도 총영사관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도 해보고요. 우리 한인 사회 원로분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상의해 가면서 하나하나 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방안을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소통해 나가면서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돼 부임 일정까지 연기됐던 김 총영사는 완전히 회복해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감기처럼 다들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잘 극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명한 신임 LA 총영사는 내일 독립유공자들이 안장된 로즈데일 묘지를 참배하고 대한민국민의 대표를 면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연준 고위 인사들의 잇단 매파적 발언에도 뉴욕 증시는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0.80% 오른 34,754.93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17% 그리고 2.05% 상승했습니다. 한 주간 상승폭을 보면 이 3대 지수 모두 16개월 만에 최대폭 주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우지수는 5주 연속, S&P 500 지수는 2주 연속 각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3년여 만의 금리 인상과 견고한 미국 경제 전망으로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오늘부터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온라인으로도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필기 시험을 치르고 싶은 응시생들은 이 DMV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운전면허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기시험 목록에서 온라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DMV 측은 실기시험과 사진 등을 찍기 위해서는 오피스를 방문해야 하지만 온라인 필기시험 시행으로 긴 대기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올해 초 최악의 하역 지연 사태를 빚던 LA 항만에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이 대기 중인 컨테이너 수도 크게 줄었는데 물류 대란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삼현 기자입니다. LA 앞바다 대기 컨테이너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만 상황을 분석하는 비영리 단체 마린 익스체인지는 롱비치와 LA 항만에 대기 중인 화물선은 총 43척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사상 최고치였던 109척보다 무려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마린 익스체인지는 화물선 40여 척 외항 대기는 지난해 8월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박과 하역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대기 중인 화물선들은 3일 이내에 입항이 가능해졌습니다. 더구나 도착 예정인 화물선은 총 16척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LA 세계 한인 무역협회는 한국발 롱비치행 도착 수급까지 2달 걸리던 것이 45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LA 항만을 향하던 선박이 샌프란시스코 항만 등으로 분산돼 항만 대혼란을 해결할 수 있었던 열쇠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럭 업체의 직원 복귀가 정상화된다면 오는 하반기까지 물류 대란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해제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교사 노조와의 긴 토론 끝에 합의에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노조원들까지 모두 동의를 마치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정부는 지난 12일 학교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해제했지만 LAUSD는 교사 노조의 반대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왔습니다. 교사 노조는 올해 말까지 매주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교육부가 마스크와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낮은 코로나 확산세를 이어가던 LA 카운티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진행되던 LA 마라톤 행사 때문입니다.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은 수천 명이 참여할 예정일 마라톤 대회가 또 다른 슈퍼 전파 이벤트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상대방과 최대한 거리를 두는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포비돈 요오드, 우리에겐 빨간 약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빨간 약이 코로나 인후통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스브스 뉴스가 알아봤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빨간 약을 입에 넣는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해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잡는다고? 역시 빨간 약이다. 진짜 만병통치약인가? 코로나엔 빨간 약 물에 조금 섞어서 가글 하는 게 좋대. 빨간 약으로 입을 헹구면 코로나 바이러스 양이 줄어든다는 건데 사실일까요? 빨간 약으로 알려진 포비돈 요오드는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가진 소독약입니다.
빨간 양은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그냥 특정하게 구분하지 않고 죽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목감기 환자에게 종종 처방돼 왔죠. 빨간 약 가글은 처음 생긴 게 아닙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목감기 걸리면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나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 목감기 걸린 환자들에게 처방을 했어요. 그러면 목에 있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죽거든요. 목감기가 훨씬 더 빨리 낫죠. 프랑스와 일본에서 포비돈 용액으로 목을 헹구면 목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양이 줄어드는 결과가 확인됐고,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이 용액으로 입을 20초 동안 헹구면 검사하는 의료진에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목 통증이 있다면 빨간 약 가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치료하는 포비돈 요오드 원액을 사용하는 건 절대 금물. 반드시 원액을 15에서 30배 희석해 사용해야 하고, 가글 뒤에는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내야 합니다. 포비돈 용액을 희석해 만든 이노스프레이를 사용해도 괜찮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면 입안에 있는 정상세균도 죽거든요. 정상세균이 죽으면 방어막이 떨어져요. 하루에 2-3차례 정도, 한 번에 1-2분 정도. 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을 젖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단 요오드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 분은 희석액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빨간 약 가글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치료 방법은 아닌데요. 만약 재택치료 과정에서 증세가 더 심해지고 고열,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버클리가 선정됐습니다. 인터넷 조사 매체 니치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버클리가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얼바인이 선정됐습니다. 두 도시는 낮은 범죄율과 교육 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파사디나와 샌디에고, 그리고 글렌데일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LA는 21위에 그쳤습니다. 높은 범죄율 때문입니다. 조사기관인 니치는 도시들의 범죄와 일자리, 그리고 생활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분석해 순위를 매겼다고 밝혔습니다. 고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를 그린 영화 스펜서와 더 배트맨, 최근에 개봉된 세계적인 영화들입니다. 화려한 의상들도 화제였는데 모두 한국인 재단사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펜서는 세간의 사랑을 받았으나 왕실에선 고독했던 고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를 그린 영화입니다. 다이애나가 패션 아이콘인 만큼 주연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의상은 실제로 그녀가 입었던 옷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재현됐습니다. 찰스 왕세자 역을 맡은 잭 파딩의 옷도 영국 복식만의 클래식한 멋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슈트를 만든 사람은 한국의 젊은 재단사입니다. 이제 POW가 적혀서 이거 뭘까? 근데 POW는 이제 영국에서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고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왕세자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양복점 보조로 일하다가 영국으로 건너가 맞춤 양복을 전공한 김동현 씨가 런던 세빌로우가에 취업해 일하던 2년 전 만든 겁니다. 스펜서뿐 아니라 최근 세계적인 흥행작 더 배트맨의 유명한 악당 펭귄의 재킨 역시 김동현 씨 작품입니다. 임시직으로 들어와 일하던 김 씨의 성실성과 실력을 보고 양복점 측이 믿고 맡긴 옷들이 세계적인 영화에 등장할 줄은 김 씨도 몰랐습니다. 새 벌을 만들고 이제 피팅을 오는데 완성을 시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이애나비 소재로 관련된 영화를 한다고 제 사장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고, 왕세자역 의상은 코로나로 세빌로우가도 폐쇄된 상황에서 김 씨 혼자 나와 만들었는데 제작사의 큰 수정 요구 없이 통과됐습니다. 클래식을 배워오겠다며 혈혈단신 영국으로 건너왔던 김 씨는 지난해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에 자신의 양복점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손수건이야. 이게 스토리가 담겨 있으면 못 버려요. 근데 그게 우아함이고 럭셔리인 거거든요. 스토리가 담긴 옷들을 만들고 싶어요. SBS 이주영입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4개월 만에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했는데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후과가 있을 거라며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중 두 정상의 화상 전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를 중국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president detailed, what the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would be if China provides material support to Russia as it conducts brutal attacks against Ukrainian cities and civilians. 미국은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The movement of them to align with Russia or their proximity of moving closer together is certainly of great concern to us. 시진핑 주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러시아와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물론 미국이 경고한 대중국 제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중 정상은 양국의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에 대해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현 상태의 변화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시 주석은 미국 일부 인사들이 타이완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많은 민간인이 대피해 있던 마리우폴 극장을 포격해 무너졌는데 이 잔해 아래에는 아직도 수백 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이제 800명에 이르고 난민은 1,000만여 명에 달합니다. 보도에 정반석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극장 건물 안에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과 노약자들입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건물 한가운데 지붕이 무너져 구조 작업이 시작됐는데 여전히 수백 명이 잔해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Як відомо, на цей час вдалося врятувати більше 130 людей. Але під завалами знаходяться ще сотні маріупольців. Попри обстріли, попри всі складнощі, ми будемо продовжувати рятувальні роботи. 러시아는 폭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Вину за все случившееся в Мариуполе, в частности, в контексте подрыва здания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конечно, это лож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Именно избавить людей от этих страданий, от этого геноцида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ой,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побудительным мотивом и целью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которую мы начали на Донбассе и на Украине. 유엔은 러시아 침공 이후 지금까지 어린이 59명을 포함해 민간인 816명이 숨졌다며 전쟁을 피해 떠난 난민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적 안전지대였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도 러시아군이 공항 인근을 미사일로 폭격했습니다. 우리 대사관 임시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곧 교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솔하면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사상 초유의 국제 제재에 직면했지만 그 내부 사정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러시아 야당 정치인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SBS와 인터뷰에 응한 러시아 야당 정치인 블라디미르 밀로프 전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은 지난해 리투아니아로 피신했습니다.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니의 경제 자문을 맡아 반푸틴 운동을 벌이다 자신도 체포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Why is the Russian government trying to keep him in prison? Because he is a super influential leader. If he would have been free now, he would become a major vocal leader of strong anti-war movement.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가 주요 SNS를 차단하고 전쟁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며 뉴스 생방송 도중 국영방송 직원이 피켓 시위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This is an extremely damaging thing for the authorities. This will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 thinking of millions of Russians. More events like that, more people from the system protesting. 불량 국가가 되고 있다는 실망감으로 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becoming one of the isolated rogue countries, which really is a turning point for millions of Russians. We are overwhelmed and flooded with requests to assist people to relocate.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초강력 제재로
에너지 수출까지 막히면서 러시아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We simply going to significantly lose the currency inflow in Russia. That is a lifeblood of the military and including the ongoing war against Ukraine. 소련 붕괴 당시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hen Soviet Union was collapsing, we were moving towards the right direction. So right now the country is closing in and actually reversing all the reform potential consequences might be pretty catastrophic. 장기 집권을 하면서 푸틴은 마음먹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More than 20 years in power had actually eliminated a lot of psychological barriers from him. This is just simply a bunch of a very loyal yes men and yes women.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evelop shipbuilding completely depend on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If all these commercial ties are terminated, it's going to be a huge blow for Putin's oil and gas industry.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푸틴은 사면초가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그젯밤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수도와 전기 공급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그제 지진으로 시내 거의 모든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끊긴 일본 후쿠시마현 소마시. 비가 내리는 항구에 자동차들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물을 나눠준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마녀 세대가 단수 피해를 겪고 있는 미야기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위대가 긴급 급수 활동에 나섰지만 식수를 구하려는 주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トイレだしお風呂だし余計かなと食器とか洗濯物がいっぱいたまるしどうしようっていう感じ.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등 피해 지역에는 오늘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쓰러진 벽을 다시 세우고 지붕도 손봐야 하는데 이번 주말 많은 비가 예보돼 복구는 더뎌질 것으로 보입니다. 今のところはないですけど、これからね、今夜強くなるっていうんで、それが心配ですけどね. 교통망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도치기현에서 이와테현까지 378km 구간에서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고가교가 훼손되거나 레일이 휘어진 곳도 있어 이달 중 전면 운행 재개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피해 지역을 거점으로 둔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도 단전 단수로 멈춘 공장을 언제 다시 가동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부품 조달 어려움으로 일본 내 공장 80%의 가동을 최대 3일간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민족학교와 비영리 단체 페이스가 한국어로 주택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레한인타운에서 무료 한국어 주택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금융국은 주 전역 76개의 상담기관에 217명의 상담사를 배치했다며 체납 렌트비로 힘든 주민들과 주택 구매를 원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에는 비영리 단체 페이스와 민족학교에서 한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부에나파크와 플러튼, 가든그로브 등을 포함하는 오렌지 카운티 4지구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2명이 출마했습니다. 한인 사업가 엘리사 김 씨와 회계사 데이비드 최 씨는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현 교육위원 등 총 4명이 경쟁하게 됩니다. 지난 2월 맨하탄 차이나타운에서 한인 크리스나 이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정식 기소됐습니다. 용의자 아사마드네 씨는 법원에 출두해 오히려 이 씨를 위협으로부터 도우려 했으며 제3자가 자신과 이 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네 씨는 살인과 무단 침입, 성적 동기에 따른 절도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미시간주의 한 성당에 침입해 물건을 훼손시키고 난동을 부린 3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밤 9시쯤 로에로크 링컨 애비뉴 인근 라파엘 애비뉴에 위치한 세인트 메리스 성당에 침입해
물건을 던지고 창문을 부수고 종교적 조각상을 부수는 등의 난동을 부린 이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형과 최대 10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둘루스에 위치한 기넥 도서관 인근 철도 건널목에서 30대 한인 우버 운전자가 열차와 충돌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진모 씨가 어제 새벽 5시 승객을 태우고 철로를 건너가려다 열차와 충돌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은 열차를 발견하고 차량에서 급히 내려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LA 마라톤 개최로 새벽 3시부터 LA 곳곳의 도로가 통제됩니다. 떠나기 전 도로 상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